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 결혼한 지 3년 차 되는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시작돼요. 저는 늘 오빠와 비교되곤 했습니다. 오빠는 태어났다는 이유로 집안의 귀한 분이었고,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시집갈 딸로 취급받았죠. 엄마는 다정하고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 앞에서는 늘 아들에게 기울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는 그런 엄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당했고 자기중심적이었고 언제나 엄마가 있으니까 라는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늘 조용했고 순종했고 엄마가 서운한 말을 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부드럽고 억눌린 감정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칼날이 되어 돌아올지. 제가 결혼을 앞두고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 지금은 사위라 불리는 그는 아주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엔 여유, 계산, 판단력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소리 없이 자기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첫 만남에서 사위될 사람에게 이러셨어요. 우리 아들은 결혼할 때 4억짜리 집을 해줬는데 딸은 그런 건 없어요. 이해 좀 해줘요. 순간 남편은 웃긴 웃는데 그 웃음 속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잊지 못해요. 그날 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자기가 내 사람이 되는 거지 자기 엄마 돈이 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 순간 사랑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오빠 결혼식 때 어머니는 4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텅 비어갔어요. 그리고 제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엄마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 그 안엔 식기 세트 구매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딸은 시집가면 남이야. 너무 바라지 마. 말을 하는 엄마의 표정은 평소처럼 부드러웠어요. 그 말이 상처가 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담담했죠. 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웃는 척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 돌 사람은 제 옆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느새 묵직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향방을 완전히 바꾼 사건입니다. 새언니가 어느 날 뜬금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간교한 미소를 머금은 채로요. 아가씨 남편 회사 말아먹은 거 알아요? 빚이 한두 푼이 아니라던데요? 저는 너무 놀라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평소처럼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당신 회사 망했어? 왜 말을 안 했어? 남편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망하긴 누가 망해? 오히려 곧 아주 크게 터질 건데.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언제나 그렇듯 새언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또 그런 거짓말을? 아니, 혹시 그들이 또 뭔가 꾸미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됩니다. 엄마가 저를 집으로 급하게 불렀습니다. 짐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울고 있었어요. 너희 남편 사기꾼이라며? 부모 등골 빼먹고 숨는 사람이라던데.
누가 그 말을 했냐고 묻자 어머니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너희 오빠와 새언니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오빠와 새언니의 말을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너 빨리 사위와 헤어져라. 그런 남자랑 있으면 너 인생 끝이야. 오빠는 옆에서 당당하게 덧붙였습니다. 남편 회사가 망하면 결국 엄마한테 손 벌릴 거잖아. 차라리 지금 끊어. 그들의 눈빛엔 걱정이 아니라 확실한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저를 끊어내고 엄마 재산을 자신들이 차지하려는. 저는 그날 밤 누군가 제 가슴을 칼로 베어내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때가 온 것 같아. 남편은 조용히 노트북을 펼쳐 투자 자료와 계약서, 인수 합병 관련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게 마침내 성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어요. 자기 오빠가 퍼뜨린 루머. 그걸 이용해 투자자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어. 저는 경악했습니다. 남편은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준비 중인 사람이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러 소문을 흘린 거였어요. 즉, 오빠와 새언니가 꾸민 잘못된 소문이 오히려 남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당신 가족 이제 본색을 보여줬네. 자,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눌리고 참아온 감정들이 이제 거대한 반격의 칼날로 바뀌겠다는 걸. 남편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공하며 재산이 눈 깜짝할 사이에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한 만큼 돌려줘야지. 하지만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새언니와 오빠가 퍼뜨린 거짓 정보들을 정리해 명예훼손 고소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은근슬쩍 저와 엄마를 속이며 한 말들이 모두 정리됐죠. 두 번째 단계는 재산 구조 파악이었습니다. 남편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엄마 재산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오빠는 이미 엄마의 재산 일부를 빼돌리기 위해 비밀스러운 대출과 서류 조작을 시도하고 있던 게 드러났습니다. 엄마는 그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믿은 건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만든 환상이었던 거예요. 오빠는 엄마에게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 차를 사느라 힘들다며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달라고 요구했죠. 그때 남편이 등장했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이 집은 이미 저희 부부가 매입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 얼굴이 일그러뜨렸습니다. 뭐, 우리 엄마 집을 니들이 왜 사? 남편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안전과 재산 보호 차원에서 어머니 동의하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몰래 진행한 대출 시도 자료도 다 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새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사람들 미쳤어. 왜 우리 돈을 가져가?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돈입니다. 당신들 돈이 아니죠. 오빠는 결국 새언니 몰래 빌린 대출금으로 도박, 유흥, 각종 빚이 드러났고 그동안 은밀히 어머니 통장에서 빼간 돈도 모두 들통났습니다. 새언니는 도망치듯 이혼을 요구했고 오빠는 모든 빚을 뒤집어쓰고 가지고 있던 아파트까지 팔아가며 빚 청산을 했지만 결국 파산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망친 것 같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네가 감당해야 해. 세월은 흘렀고 남편과 저는 사업을 키우며 당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 저와 함께 지내며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저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딸은 짐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장 크게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끝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남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 행복하세요.